도형 단원 중 첫 단원 삼각비 같이 보겠습니다. 136페이지고요. 먼저 삼각비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삼각비가 무슨 뜻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비라는 건데요. 쌤이 한 칸 띄워놨죠? 삼각형의 비라는 뜻이에요. 삼각형과 관련된 비라는 뜻인 건데 삼각형 중에서도요. 직각삼각형과 관련된 비예요. 이것들을 줄여서 삼각비라고 부르는 건데 직각삼각형 중에서도 직각삼각형의 길이들 있잖아요. 그 길이들 3개, 그 길이들 사이에 비를 3글자로 줄여서 삼각비라고 부르고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고등학교 가시면 삼각 함수라고 해가지고 삼각비와 함수가 결합된 내용을 배우실 텐데 사실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단원이 삼각 함수거든요. 삼각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삼각 함수도 어렵겠죠. 삼각비도 조금 어렵고요. 함수도 어려운데 그 둘을 합쳤으니까 정말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런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당장 삼각비에 대해서 잘 알고 고등학교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36페이지의 삼각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건데요. 무슨 삼각형이 필요해요? 삼각형은 삼각형인데 그쵸? 방금 봤어요. 직각삼각형과 관련된 비다. 직각삼각형의 길이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이름까지 다 쌤이 적어놨는데요. 제일 아래에 있는 변을 밑변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높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직각이 바라보고 있는 변을 빗변이라고 부르잖아요. 밑변, 높이, 빗변 사이의 비를 삼각비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한번 그 비들을 알아볼 텐데 총 3가지의 관계가 나와요. 먼저 빗변과 높이의 비를 알아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빗변과 밑변의 비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제 빗변에 대해서는 다 알아봤고 남은 게 밑변과 높이잖아요. 마지막으로 밑변과 높이 사이의 비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총 3가지 경우만 있거든요. 여러분들 비라는 것은 뭐 3대 1이라든가 이렇게 비례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분수 모양으로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각 비들이 분수 모양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비들을 한번 직접 구해볼 건데요.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삼각형들을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직각삼각형들을 가지고 그 비를 살펴볼 거예요. 근데 자세하게 보시면은 삼각형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예요. 몇 개가 있죠? 네, 총 3개가 있어요. 그 3개의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이 삼각비 3가지를 모두 다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보실게요. 첫 번째 줄이에요. 빗변과 높이의 비를 살펴볼 거예요. 제일 작은 삼각형부터 차례대로 볼 건데 제일 작은 삼각형 보시면은요. 빗변이 5예요. 그리고 높이는 3이네요. 그래서 5분의 3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삼각형, 중간 삼각형 보시겠습니다. 빗변이 10이고요. 높이가 6이에요.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10분의 6이 되는데 여러분 약분되죠. 약분해서 살펴보시면은 5분의 3이 나와요. 이제 가장 큰 삼각형 보시겠습니다. 빗변이 얼마예요? 20이고요. 높이는요? 12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b를 살펴보면은 20분의 12가 될 거고요. 얘도 약분이 돼요.
약분하고 나면은 5분의 3이 됩니다. 신기하죠? 삼각형의 크기랑 상관없이 여기 A 부분의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 삼각 B가 다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해서 수학자들이 삼각 B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 삼각 B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었고 그게 발전되고 확장되어서 삼각 함수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동그라미 2번 빗변과 밑변 사이의 B도 살펴보겠습니다. 다 지우고 다시 볼게요. 제일 작은 삼각형 보실게요. 빗변은 5고요. 밑변은 밑에 있으니까 여기 있네요. 5분의 4. 중간 삼각형 보시겠습니다. 빗변은 10이고요. 밑변은 8. 10분의 8이 되는데 약분하면 역시나 5분의 4가 나온다. 가장 큰 삼각형 20 그리고 밑변이 16이 되겠습니다. 20분의 16도 약분해 보니까 역시나 5분의 4가 나온다. 삼각형의 크기와 관계없이 항상 똑같은 비를 가진다. 이 부분이 참 신기한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밑변과 높이 사이의 비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작은 삼각형 밑변은 4고요. 높이는 3이에요. 4분의 3. 중간 삼각형 밑변은 8이고 높이는 6이니까 8분의 6이 될 거고요. 약분하면 역시나 같은 값 4분의 3이 나옵니다. 마지막 가장 큰 삼각형 밑변은 16, 높이는 12니까요. 16분의 12 약분하니까 4분의 3. 삼각비 어떻게 구하는지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볼 건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을 매번 다 말하려고 하니까 너무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1번을 부르는 이름이 있고요. 동그라미 2번을 부르는 이름이 있고 동그라미 3번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먼저 동그라미 1번부터 볼게요. 빗변하고 높이 사이의 비를요.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삼각형 안에다 적을게요. 사인. 영어로는 S로 시작하거든요. 지금 이게 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빗변분의 높이라서 S를 이런 식으로 적으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S는 빗변부터 시작해서 높이를 이렇게 지나가게 적을 수가 있잖아요. 사인이라는 삼각비는 빗변분의 높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암기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암기해야 한다. 이거 모르시면 고등학교에서 삼각함수 아예 시작조차 못하십니다. 당연히 암기하셔야 돼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동그라미 2번 B의 이름은요. 코사인이에요. 코사인. 영어로는 C로 시작하고요. 보시면은 빗변부터 해서 밑변을 돌아가지고 이렇게 C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교과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3번 B는요. 탄젠트라고 불려요. 탄젠트. 탄젠트는요, T로 시작하거든요. T는요, 여러분,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필기체기는 한데, 밑변을 지나서 높이를 감싸면서 이렇게 T를 쓸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탄젠트는요, 밑변분의 높이를 뜻하는 거다. 교과서에서 암기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하고요. 진짜 그 구구단처럼 툭 치면 툭 나올 정도로 암기가 완벽하게 되셔야 돼요. 관련 문제 풀어볼까요? 138페이지의 예제 1번입니다. 오른쪽 직각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삼각 B의 값을 구하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각 B라는 것은 반드시 직각삼각형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냥 삼각 B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말은 삼각 B 몇 가지? 세 가지를 모두 다 구해봐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주어진 도형을 보니까 밑변의 길이 2로 나와 있고요. 높이도 1로 나와 있어요. 근데 안 나와 있는 곳이 있네. 네, 바로 직각이 바라보고 있는 빗변의 길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구하실 수가 있어요. 언제 배웠냐면은 무려 작년에 중학교 2학년 때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도는 미워하시면 안 되는데 피타고라스 정리가 무엇이었냐면요. 밑변의 제곱이랑요. 높이의 제곱을 더하면요. 빗변의 제곱이 된다는 이런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셨어요. 이거를 적용해가지고 빗변의 길이도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내셔야 됩니다. 해볼게요. 지금 밑변의 길이가 2니까요. 2에 제곱하면 4 되잖아요. 높이는 1이니까요. 1 제곱하면 또 1이잖아요. 그러니까 빗변의 제곱은 5가 되는 거거든요. 야, 빗변의 제곱이 5래요. 도대체 무엇을 제곱하면 5가 될까? 이거는 우리 1학기 때 배웠어요. 제곱근 기억하시죠? 네, 길이는 음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수인 플러스 루트 5가 되겠구나. 수학이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죠. 그 전에 배웠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반드시 하나하나 정복하고 제대로 정복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어쨌건 이제 빗변의 길이까지 알아봤으니까 오늘 배운 내용 삼각비 세 가지 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각비는요. 보통 사인부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인 A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색칠되어 있잖아요. 이 각 A에 대한 삼각비이기 때문에 A에 대한 거다라는 뜻으로 사인 옆에 각 A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사인은요.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예요. 빗변이 얼마냐면은 루트 5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1이에요. 이것도 우리 1학기 때 배우셨는데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불편해. 그래서 분모를 루트, 무리수가 아닌 유리수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분모의 유리화. 루트라는 게 제곱을 만나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루트 5를 분자 분모에 곱해줘서 제곱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5 제곱을 만났기 때문에 루트 없어지고요. 5만 남고요. 분자는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셔야 간점이 없어요. 분모의 유리화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감점됩니다. 분모의 유리화는 약속이에요. 마치 약분처럼. 두 번째 삼각비는 보통 코사인 A라고 부르거든요. 코사인 A는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써요. 그렇기 때문에 빗변분의 밑변이 되고요. 빗변은 루트 5고요. 밑변은 2잖아요. 그래서 루트 5분의 2가 되고 같은 방법으로 분모를 유리화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루트 5를 분자 분모에 한 번씩 더 곱해줘서 제곱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루트는 제곱과 만나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5만 남고 5분의 2 루트 5라는 코사인 값을 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젠트 A 구해볼게요. 탄젠트는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써요. 따라서 밑변분의 높이로 탄젠트 값을 구하실 수가 있고 밑변은 2고 높이는 1이잖아요. 얘는 뭐 더 할 거 없네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